더 이슈가 될 거야. 왜냐하면 점점 공기는 안 좋아지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모든 제품들이 점점 어떤 천연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 화학적 요소들로 만들어진 제품들이다 보니까 건강에 사실 좋지는 않다 이런 거야. 그래서 아이들도 막 아토피가 일어나고 천식도 있고 뭐 기침을 계속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제품과도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삼촌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부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삼촌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인테리어라는 자체가 이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잖아. 그 전에 살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이긴 한데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그 단어에 세 가지가 부합되는 것 같거든. 첫 번째는 이제 시각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촉각적인 부분에 대한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환경적, 건강적인 부분에 대한 삶의 질의 향상 같아.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인테리어에 접목을 시키긴 하는데, 시각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했을 때 보통 도배 공사 많이 하지. 도배는 보통 이제 하얀색이고 장판은 이제 마루색이고 중간중간에 포인트 준다고 하면은 커다란 장미 아니면 뭐 꽃 이런 걸로 빵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줬었거든.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뭐 우드 패턴을 넣는다든지 컨셉에 맞춰가지고 스톤 느낌이라든지 천연 대리석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조금 더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인테리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촉각적인 거. 내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만지는 것들, 앉는 것들, 눕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가구가 크게 있겠지. 이제 기존에는 일반 뭐 패브릭 소파였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착장감이 더 좋은 리클라이너 소파도 있고 가죽 소파도 있고 좋은 것들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잖아. 이런 것들을 DP를 하고 수전들, 만졌을 때 조금 더 느낌이 좋은 것들, 그리고 만졌을 때 조금 더 좋은 상판들, 오염이 안 되는 것들, 예전보다 조금 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그런 제품들을 썼을 때 인테리어가 또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 예전에는 다 천연적인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인테리어를 했었거든. 예를 들어서 돌을 붙인다, 천연석을 붙이는 거야. 돌을 깐다, 천연석을 까는 거야. 그리고 뭐 나무처럼 뒤에 있는 지금 우드처럼 천연 무늬목이라든 천연 나무를 갖다가 그냥 붙이는 거야. 사실 저게 비쌌었거든. 비싸니까 예전에는 진짜 가진 자들만의 어떤 그런 인테리어였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되게 발달하다 보니까 프린팅 기술, 뭐 인쇄 기술, 그리고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천연 자재와 흡사한 제품들이 되게 많이 개발이 되는 거야. 사실 얘도 필름이거든. 근데 우드 같잖아. 좀 만져도 이 동조 느낌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나뭇결에 의한 이런 것들이 되게 촉감적으로도 발달이 됐단 말이지. 이런 부분들. 이게 되게 싸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싼 거가 나오니까 그냥 붙여버리는 거야. 바닥재도 마찬가지야. 천연 대리석처럼 만든 타일, 또 아니면 타일형 마루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다 프린팅하는 거거든. 기술이 좋으니까 천연보다 더 천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더 예쁘게 나오고. 사실 천연이라는 것도 모양이 예쁜 천연이 있지만 천연 중에서도 나쁜 모양의 그런 천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드야. 근데 우드가 쭉 가다가 옹이가 있어. 근데 그 옹이가 있으면 되게 안 예쁠 수가 있거든. 물론 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인쇄를 할 때, 프린팅을 할 때 바닥재에다가 옹이가 없이 예쁜 나뭇결만 나온 그런 강마루들이 인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되게 그런 것들이 좋은 거지. 근데 단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휘발성 유기화학물로 제조된 제품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본드가 들어가고 접착제가 들어가고 어떤 뭐 좀 촉진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화합하면서 화학물질로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 제품이라는 마크를 달고 나오긴 하거든. 근데 이 친환경 제품의 마크가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정부에서 관리부처에서 유해물질이 1이 안 나오면 우리가 친환경 마크 붙여줄게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온다라는 게 아니야. 거기에 부합되는 제품들이 친환경 마크를 달고 나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벽지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다 유해물질 뭐 제로 뭐 이렇게 되지만 제로는 아니고 다 친환경 마크가 달리면서 최소한의 이제 그 기준은 이제 부합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시공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마르면서 휘발성 유기화학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벤젠, 포르말데히드, 톨루엔 뭐 이런 것들 좀 유기화학물질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 물질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없어질 수는 있어. 없어지는 기간이 틀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뭐 일주일 걸리는 것들도 있고 한 2, 3개월 걸리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뭐 2, 3년 걸리는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 근데 얘네를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시중에 되게 많이 이렇게 홍보처럼 많이 나와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거제, 뿌리는 스프레이 제거제, 그리고 뭐 활성탄 이런 걸 뭐 사용을 해라, 식물을 배치해라, 낮은 VOC 제품을 뭐 사용을 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물리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뭐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빨리 말려
마르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또 이것도 되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빨리 마르게 한다라는 게 온도나 습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환경을 만드는 거야. 좀 건조하게 만들고 온도를 올려서 빨리 말리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난방을 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겨울철 아니고선 좀 쉽지도 않고 겨울철에는 베이크아웃 기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환기시키면서 난방을 계속 떼라고 말씀드리잖아. 네. 이제 그게 같은 이유거든. 그래서 뭐 어떤 업체에서는 인위적으로 온도를 되게 확 올려가지고 빨리 제품을 마르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근데 우리 인테리어 뭐 입장에서는 갑자기 뜨거운 그런 공기 자체가 마감재에 들어가게 되면 마감재도 별로 마감이 좋지 않게 나올 수가 있고 또 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좀 하지 마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 결론적으로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환기거든, 환기. 아까 계속 발생이 된다고 했잖아. 네. 그럼 발생이 될 때 동안 계속 환기만 되면 좋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을 열 수가 없잖아. 계속 열기는 좀 그렇죠. 불가능하잖아. 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여름철에 냉방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버리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겠지. 그리고 겨울철에는 난방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버리면 난방 효율이 떨어지겠지. 그리고 24시간 열어놓을 수도 없잖아. 밤에 잘 때. 이런 개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을 닫고도 환기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되게 중요한 거다. 그게 바로 전열교환기라는 거야. 근데 전열교환기가 뭐냐면 실내에 있는 나쁜 공기를 배출을 해주는 거야. 밖으로 뽑아서 버려버리고 밖에 있는 공기, 그러니까 사실 밖에 있는 공기도 더럽지. 왜냐하면 요즘에 그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자체가 되게 좋지가 않잖아. 그거를 대신 들어올 때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공기를 걸러주는 거야. 대신에 안에 있는 공기가 지금 만약에 온도가 뭐 23도다. 근데 밖에는 지금 30도니까 덥잖아. 그래서 열교환 소자라는 게 있는데 그 열교환 소자가 열을 중간에서 바꿔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내로 들어올 때는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깨끗한 공기가 온도가 30도에서 23도로 바뀌면서 실내에 들어오는 거야. 실내 온도는 일정해지고 깨끗한 공기가 유입이 되니까 아무래도 열 효율도 좋아지고 실내 공기 자체도 정화가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 이게 지금 신축 아파트에는 의무화가 돼가지고 무조건 달려.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열 관리 관련된 이런 법규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효율이 좋게 하기 위한 열교환 소자가 달린 전열교환기가 무조건 달려있거든. 근데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지. 삼촌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사를 할 때 구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사를 할 거면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전열교환기 공사를 하자 이거야. 못할 수도 있어. 이 실외기실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전열교환기가 달려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 한지 지금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 말리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포르말데히드나 이런 비스페놀 뭐 이런 것들이 유해 물질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기간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계속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삼촌네도 공사를 하고 나서 좀 늦게 입주하실 수 있으면 2주, 3주 뒤에 입주하시라고. 계속 이제 조금 말리면서 환기시키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미세먼지 들어온 거 청소 한 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 기간이 있으면. 근데 이제 그 여유가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 전열교환기를 설치를 했는데 계속 환기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도 뭐 좀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삼촌네 몇 년 전에 했었던 현장 들어왔을 때보다 조금 더 냄새가 좀 없는 것 같지 않아? 새집중은 뭐 이런 냄새 이전에 났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잘 못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환기가 돼서 그러는 거야. 어쨌거나 느낌이 좀 틀리다라는 거지. 여기도 입주하시고 나서 한번 인터뷰를 하긴 할 건데 사실 여기 들어오시는 고객님이 바로 옆동에 사시는 고객님이세요. 같은 아파트. 그래서 평수만 넓은 데로 이렇게 다시 이사 오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구축 그 안 좋았던 환경에서 사시다가 이제 단열부터 시작을 해서 샤시도 좋은 게 되고 전열교환기까지 되고 이런 곳에서 이제 주무시면 금방 아시지. 생활하시면 일주일만 해도 금방 아실 거야. 하루만 해도 아시겠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전열교환기의 이 환기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더 이슈가 될 거야. 왜냐하면 점점 공기는 안 좋아지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모든 제품들이 점점 어떤 천연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 화학적 요소들로 만들어진 제품들이다 보니까 건강에 사실 좋지는 않다 이런 거야. 그래서 아이들도 막 아토피가 일어나고 천식도 있고 뭐 기침을 계속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제품과도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환기가 되게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환기만 잘해줘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삼촌은. 그럼 그 전열교환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직접 보여줄 수 있어요? 일로 와봐. 얘가 이제 모니터야. 그래서 일반 스위치거든. 그래서 스위치는 뭐 원하는 곳에다가 달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환기 모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모드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에어 모니터라고 해서 막 움직일 수가 있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충전만 해놓으면 되거든. 그래서 해놓으면 이 안에 보면 여기 이제 표시등이 보이잖아. 얘가 자체적으로 공기질을 측정을 해가지고 아까 모니터 있잖아. 그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별도의 어떻게 보면 센서인 거지, 센서. 그래서 무선으로 이렇게 달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실외기실로 갈 건데,
들어와봐. 얘가 이제 실외기야, 실외기. 그래서 이게 실외기실 천장에다가 전열 교환기 메인 기계가 들어가는 거고, 네. 여기 보면 배기, 흡기 이게 이렇게 있거든? 이 안에서 이제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얘가 필터 교환 주기가 1년에서 2년 사이긴 하거든? 네. 바꾸는 거 되게 쉬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딱 빼가지고, 얘를 이렇게 빼면은, 위에 보면은 열교환 소자하고 이런 게 있거든. 네. 필터랑 요 교환 소자. 그래서 요거 셀프로 사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돼. 되게 편하다는 거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옛날에는 되게 쉽지 않았었거든. 네. 요즘엔 되게 쉽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축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필수가 같아, 앞으로는. 그래서 구축 공사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공사를 하면 좋다.